반갑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여기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사파에 의해서 오늘이 내일이 인공호흡기를 끊고 인공호흡기를 빼면 대한민국은 지금 사망하기 일보 직전에 처했다는 것은 여러 애국 시민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사파가 등장하기에는 키워지기에는 무려 30년, 4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에 길러졌습니다. 우리의 납세자들이 그들을 키우고 먹여 살렸는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5.18에 대한 해석과 5.18 뒤처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5.18 문제로 국론이 4분 5열 분열되고 오늘날 위기에 처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는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 계급이 있습니다. 1등 귀족 계급이 5.18 민주유공자 귀족입니다. 각종 특권이 있죠. 그 다음에 2등 국민이 있습니다. 민노총 국민들입니다. 민노총, 노조.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3등 국민, 새 빠지게 세금 내는 3등 국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평등사회가 무너지고 이렇게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 이렇게 계급이 있는 중세봉건사회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5.18이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역사적 성격으로서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민주화 운동이라면 이 사람들이 민주화 유공자라는 사람들이 명단이 일단 공개가 돼야 되죠. 광주시장이 도장을 찍어서 원호처장, 청처장에게 맡기고 청와대를 가면은 원호처장과 대통령은 무조건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기를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적 조회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놓은 바랐습니다. 이 5.18 특별법으로 인해서 나라는 완전히 망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뉴스타운하고 이승만 학당에서 약 20카트를 5.18을 찍었을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18이 민주화 유공자가 되려면, 민주화 운동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해찬 대표가 자신의 민주화 유공자로 됐다고 했죠. 그러면 자기가 그 유공자 5.18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민주화 유공자로 했으면 그것을 증을 반납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 뒤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우리 납세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는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 1981년, 82년도에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15년이 넘은 대법원에서 일단 나온 판결을 다시 뒤집어서 사법부를 협박을 해서 5.18 특별법을 만든 것이 1996년, 1997년입니다. 그 당시 김영삼 정부는 김대중이가 북경에서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 비자금을 받았다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내 언론들이 그렇다면 김영삼은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신문에서 나오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전격 구속하면서 안양구치소로 보내고 그것을 생방송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일정 시효가 지나면 다시 판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5.18 특별법은 그렇기 때문에 우연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도처에 작용한 물결로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사법부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언덕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행정부, 청와대,
군인, 지식인, 노조, 방송,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 애국 동지들, 바로 옆에 있는 동지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식이고 바로 옆에 동지들이라는, 애국 동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특수군의 흔적을 밝힌 것이 지만은 박사입니다. 저는 지만은 박사, 김대령의 책을 4권씩 그걸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5.18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불총을 통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지 박사는 저를 상당히 유명인사로 만든 분입니다.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지만은 박사님이 연구물을 가지고 저는 전국 팔도에 5.18 강연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만은 박사님은 우리 시대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지만은 박사님이 자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웅인 지 박사님을 지켜야 됩니다. 지 박사님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5.18이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장갑차를 모은 것이며 광주 고도서를 5번, 6번 습격을 한 것이며 24단 습격이 한 것인데 광주 시민들은 아무도 이 장갑차 몰지도 않았고 광주 고도서 습격도 안 했고 24단 한 사람들이 명단이 지금까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18 당시에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산이라든가 평양에서 시시건걸 실황방송으로 광주 TV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주의 사건들이 남한에서도 모르는데 TV가 방영이 안 되는데 북한에서 실시간 방송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남한에 있는 고정 간첩들이 작전을 하지 않으면 이런 방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단계 공산화의 3단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번 타자로 김대중, 2번 타자로 노무현, 3번 타자로 문재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4번째, 4번 타자를 다시 한번 주사파 정권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주사파의 4번 타자 등장을 막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태극기 혁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태극기를 단순하게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순하게 지만은 박사라는 우리의 영웅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태극기 혁명은 2020년 4월에 태극기 혁명 1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2020년 4월 태극기 혁명의 1단계에서는 야당의 정치 세력을 복원하고 주사파와 싸우지 않겠다는 정치 세력은 여러분들이 유권자의 혁명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한당의 나경원 대표가 3명의 선임한 명단을 입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특위위원들이 9명이 북한 특수군 의혹을 밝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에게 시민의 불복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의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킬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분노하게 해서 다시는 주사파 정권이 이 땅에서 활개치고 이 주사파 정권이 김정은의 붉은 아가리 속에 대한민국을 바치는 일을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의 날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